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선출됐다라는 거죠. 인권단체는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일당 독재 국가 베트남 유엔 인권이사회에 선출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 낙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민 활동가 등을 잡아들이며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온 베트남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반세기 가까이 공산당 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베트남, 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체제를 비판하는 인사라면 언론인, 정치인, 환경운동가, 시민활동가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한 환경 운동가들이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세금, 이 국세청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국세청 폐지하고 세금 세무지원센터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과거의 잔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독재의 잔재들이. 그래서 이 인권단체들은 사실상 이 반국가적인 선전물을 제작해서 유포 탈세 등 혐의로 48명의 언론인, 시민활동가, 비정부기구 지도자들을 구속하거나 체포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유엔이라는 곳이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냥 유명무실한 단체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이 한국도 이 활동 반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연합, 네, 이제 국가연합 시대를 열어야 되고, 유럽 국가연합처럼 한국이 주도하는 국가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먼저는 한국과 몽골, 한국과 몽골의 국가연합을 시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교류적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한국 원화, 네, 한국 원화의 점유율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면서 계속 기득권들의 장난질에 의해서 미끄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뭐 국제사회도 기득권의 횡포가 아주 잔인하고 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가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국이 방글라데시 등에 밀려서 낙선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인권이라는 측면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그런데 인권이 없는 그러한 국가가 도리어 인권을 권한을 갖는다라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